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도 분명히 쿠팡 택배 현장에서는 과로 사고가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 택배 노동자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입니다. 지난해 5월 쿠팡 로켓 배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의 안타까운 과로사를 시작으로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쿠팡 청문회로 쿠팡의 노동 환경을 국민들께 알려낼 수 있었고 몇 가지에 대한 쿠팡의 사과와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쿠팡은 과로사 예방을 위해 시급히 청문회에서 약속된 바들을 이행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쿠팡의 제조들이 제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쿠팡은 클렌징 요건 10개 중 6개를 삭제했다고 했지만 남은 4가지가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또한 삭제한 요건 중 프레시백 회수율, 배송 마감 시간 준수 제도 등을 대리점 재계약 평가지표 SLA에 넣어버렸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 속에 과로 노동을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정슬기님의 개같이 뛰고 있다는 카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장이다. 노동 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데드라인, 마감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매일같이 시달리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해고 수준이다라는 거죠. 구역이 사라져 버려서 일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해고가 페널티가 되다 보니까 이 쏟아지는 물량 그리고 하루 2번에서 3번의 반복 배송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승희님의 카톡이 어떠한 일말의 어떤 과장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정말 스스로가 스스로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쿠팡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처참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자기가 일정한 구역을 할당을 받아서 내 구역에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물건들, 배송해야 될 물건들을 하나씩 배송하면서 그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구역이 없으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구역을 가지고서 문제가 되느냐면은 과도하게 높은 서비스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을 택배 노동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구역을 쿠팡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수를 하면 그 구역이 이제 다른 대리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기사가 일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슬기님을 비롯한 쿠팡 기사들이 느끼는 어떤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도한 목표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슬기님이 살아생전에도 이것 때문에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던 건데 배송 마감 시간 준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슬기님이 생전에 이제 부인께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다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쿠팡이 이거를 PDD 미스라고 하는데 야간에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은 아침 7시까지 그날의 모든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고요. 이 기준이 0.5%입니다. 이 기준이 못 지킨 물건이 200개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이 기준에 초과되고 클렌징 요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박감 속에서 달릴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 인터뷰하고 있는 오늘도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니까 겨우 6시 59분에 마쳤다. 제목이 이거 글을 보니까 엄청 미끄러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음 요즘에 춥잖아요. 이런 데서 막 이 시간을 맞추려고 뛰는 이런 상황이 청문회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무엇보다 이 청문회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 속에서 만들어졌고 5만이 넘는 분들이 국민 동의 청원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열리기도 했고
또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쿠팡 노동 환경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다시금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제일 큰 그 성과라고 봅니다. 쿠팡이 여기서 개선하겠다고 얘기한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모두가 예상하듯이 쿠팡이 그 약속들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촉구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셨다는 거는 쿠팡을 계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보고요. 과제로 좀 넘어가자면,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도 분명히 쿠팡 택배 현장에서는 과로 사고가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하도 이제 많은 시민사회나 택배 노조에서 클렌징 제도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클렌징 제도 10개 중에 6개를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4개를 남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4가지 남은 게 좀 많이 핵심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쿠팡이 얘기한 거는 이 나머지 4개에 대해서도 매우 수치를 낮게 설정하겠다, 기준을 예전처럼 과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정해지도 않았어요. 정하지 않고, 들리는 얘기에 하면 정하지 않겠다, 아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만약에 이 제도에 의해서 구역이 회수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이 정확하게 담보되기 어려울 거다. 사람들은 굉장히 더 질에 이렇게 압박을 느껴가지고 더 일하게 되는, 더 과로에 감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우려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 6가지 삭제한 것 중에 참 다행이라고 봤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율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송 마감 시간, 이 기준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뛰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2가지가 그래도 참 다행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쿠팡이 갑자기 SLA라는 그 평가 지표를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삭제됐다는 클렌징 요건 중에 삭제됐다는 프레시백 회수 기준이나 배송 마감 시간 기준, 이게 다 그걸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거는 대리점 재계약에 대한 수칙 평가 기준이거든요. 예전에는 수행률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구역만 회수가 됐다면, 지금은 그 대리점이 통으로 그냥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통 대리점들은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리점들이 느끼는 압박이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리점들이 기사들한테 더 얘기하는 거죠. 더 프레시백 걷어야 되고, 더 그 시간 준수해야 되고, 똑바로 배송해야 된다, 이런 게 계속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올해도 분명히 과로 사고는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택배 노조와 과로사 대책위는 많은 이 시민사회와 국회와 함께 지금 쿠팡이 정말 제대로 과로를 예방하려고 했던 조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곧장 요거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